자, 오늘도 진일보 합니다. 오늘 제가 좀 긴장을 좀 돼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몇 번째 촬영인데 기장을 해가지고. 아니 좀 특별한 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왼쪽에 계신 분이 네네네 계셔가지고 좀 쳐다도 못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빛이 나가지고 너무 빛이 나서 저희 아마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는 처음 뵙는 분일 텐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후배들의 성화에 직접 출연하게 됐습니다. 편집국장입니다. 박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광주에서 오래 살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남로에 대한 좀 남다른 기억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광주에서 좀 오래 살았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금남로는 제 기억에 아마 1980년 5월 이전하고 이후로 극명하게 저는 나뉜다고 보여져요. 기억이. 제가 10살 때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이전의 금남로는 저한테는 거의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남 근처 인근에 직장생활 하셔가지고 아버지 월급날이나 아니면 저희 가족 중에 생일이 있으면 금남로가 이제 외식 장소였거든요. 금남로 일가 쪽에서 보면 충장로 일가에 딱 들어가는 골목에 제 또래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왕자관이라고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옛날 화교분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짜장면에 탕수육 먹고 어렸을 때 장난감 선물 하나 들고 오면 뭐 금남로가 거의 저한테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장소였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80년 이제 5월 이후에는 금남로에서 그런 가족 간에 외식했던 기억이 제가 거의 없어요. 아마 부모님도 거기서는 좀 그런 즐거운 일을 만들기를 아마 꺼려 하시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제가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거기서 그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고 금남로 5.18 광장 이러다 보니까 그 후에 제가 저한테 기억되는 금남로는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는 하나 거대한 추모 장소 그리고 하나 엄숙한 장소. 지금도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금남로에서 지금 정치적 집회나 시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 좀 될까요, 국장님? 그렇죠. 아무래도 금남로를 5.18 민주화 운동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어떤 현장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그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후에도 어떤 5.18 민주화 운동 그때는 이제 금남로가 그 현장이었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금남로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그 광주 시민들의 하나의 그 암묵적인 어떤 광장 뭐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87년 민주화 항쟁 또 90년대 이후로 쭉 그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금남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집회나 시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남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5.18 전야제를 항상 금남로에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인데 광주 사람들이 평소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을 만나려면 5월 17일 저녁에 금남로를 가면 만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는 뭐 시민 누구나 할 것 없이 5월 17일 저녁 전야제에는 뭐 모든 시민들이 참석했고 그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고 끝나면 또 그분들을 기리고 뭐 주변 이제 술집 가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들하고 금남로 민주화 어떤 그런 투쟁의 과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큰 깊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어서 사실 저같이 20대 젊은 친구들도 그 전야자에 참석을 해서 이제 하고 친구들이랑 가면서 술집 저희도 막걸리집은 아닌데 술집을 갔는데 그때마다 이제 향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 기억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젊은 세대인데 금남로를 아까 박소영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저도 5.18 전야제로만 접했지 5.18을 현장을 배우려면 역사적 공부나 이런 사실로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남로가
광주 젊은 친구들한테도 익숙한 이유는 항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의 인권을 외치고 좀 여성의 인권을 외치고 뭔가 항상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목소리를 자유롭게 외칠 수 있는 공간 하면 금남로였던 것 같고 5.18 민주광장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이례적인 집회가 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건데요. 이들이 어쩌다가 왜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려고 했는가부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번 집회가 뭐 전국 도시를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었잖아요. 세이브 코리아라는 보수 기독교 단체인데 이게 광주에서 이제 열렸다는 건 아무래도 광주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광주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민주화의 성지이고 또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집회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가장 강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낮고 뭐 이런 곳에서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광주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아마 부각시키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싶고요. 물론 광주에도 뭐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물론 탄핵을 이제 하자고 하는 분들에 비해서 그 존재는 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무래도 그때 많은 버스를 동원해서 여러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광주라는 상징적인 도시에서 보수세가 우리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본인들의 그런 그 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민주화의 도시이고 진보의 도시 광주에서 또 울려 퍼지는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신문 제목이나 이렇게 뽑으면 참 그 주목도를 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광주의 여론도 뭐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리고 있다는 이런 프레임을 또 만들기에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집회의 성격을 이렇게 좀 저는 분석을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뭐 시민들이 볼 때도 그분들이 집회를 한 장소가 금남로 한복판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80년 5월 21일 날 그 전남도청 앞에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집단 발포로 그 자리에 수십 명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장소인데 거기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5.18이라는 게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의해서 비극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그건 광주 시민들에 대한 어떤 모욕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광주의 그 민주화 그 정신을 좀 훼손시키는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남로에서 5.18부터 탄핵 찬반 집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좀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고 사회적 갈등도 많이 대두가 됐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유독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권 이런 보수 정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보 정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투표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던 그러다 보니까 정치 갈등을 사회적 갈등으로 끌고 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죠. 저희가 보면 어떤 상식적인 선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시비를 건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엄 자체만 놓고 봐도 원래 비상계엄의 요건이 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2.3 그 상황은 모두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때 전시 뭐 내란, 사변, 전시 뭐 그게 준하는 사태였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그날 지인들하고 술 좀 먹다가 아주 편안하게 귀가하고 그런 길이었는데 근데 그걸 보고도 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걸 옹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건이라는 것까지도 아니다고 그러버리면 기본적인 어떤 뭐 논의랄지 토론의 어떤 기본 그 깔림 밑바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리해보자면 오늘 토론에서는 금남로가 왜 민주주의의 성지였던 건지, 그리고 그런 역사적 공간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던 상황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금남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지며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곳이 품고 있는 희생과 항쟁의 정신이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진일보 합니다. 합니다.